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국회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4명을 국회 몫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김혜정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원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이른바 원전 마피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밤새 몸살이 나셨다는데도 이 아침에 그래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네. 우선 일반인들은 좀 생소합니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25일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그 후쿠시마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 그러니까 원자력 사업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뭐 예를 들면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 기관이 그때는 과학기술부였죠. 예. 과학기술부에 통합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을 이용하는 집단과 또 원자력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자를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이 한 부서에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규제하고 그 원자력을 진흥하는 거하고 규제 기관이 통합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감독 기능이 독립돼 있지 않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친원자력 기구인 국제 원자력 기구 원자력위원회조차도 이걸 빨리 분리해라. 예. 그렇게 했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높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이름은 뭐 안전위원회가 되든 뭐가 되든 안전규제기관을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까지는 예. 뭐 사실 완전히 일방향으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원자력 정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가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이루어졌죠. 예. 그렇지만 사실 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슬로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 정책을 그렇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원자력 위원회, IAEA 국제 원자력 위원회가 사실상 이 규제 기관이 독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예, 한국 정부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없이 규제 기관을 독립하는 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예. 그나마도 그게 계속 내부 반발로 추진이 못 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게 이제 사실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덕을 준 면도 있네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뭐 원자력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것도 큰 경종을 울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90% 가까이 원전을 찬성하고 그랬어요. 예. 물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기구는 아니었지만 예. 정부 주도의 뭐 원자력 홍보 기관이 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 맹신하고 있었죠. 한수원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아주 맑은 청정 에너지 네. 이런 식으로 홍보돼 가지고 국민들이 원자력을 뭐 연기도 없고 공해도 없고 해서 네. 그런 사고는 또 남의 나라에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금 호도됐던 것이 사실이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만을 홍보하는 원자력 문화재단,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1992년도인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부터 100억 원씩 돈을 받아가지고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예.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 에너지다, 아,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핵심이 원자력 확대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원자력을 수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0년 기준 한 31%에서 2030년까지 59%까지 확대하겠다. 59%요? 네, 그 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은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한이 된 거죠. 예.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반발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 하다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관련 제가 이거 조금 꼭 어렵지만 청취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목적과 원칙이 있어요. 그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 목적이고 운영 원칙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가장 큰 원칙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운영 원칙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원자력 안전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의 조합이나 조정, 그래서 원자력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핵물질과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자의 허가나 재허가, 인가, 승인, 등록이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 시설 이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애 방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한 거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원전 강국인데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구는 이미 정비되어서 운영되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1년에 이웃나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 참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원자력, 이 위원회는 총 9명이죠. 네. 그동안은 전부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위원 4명을 임명하게 됐고, 여당목 2명, 야당목 2명, 그 야당목 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김 의원이신데, 국회에서 이번에 4명을 임명하게 되도록 이렇게 바뀐 것은 계기가 뭔가요? 그거는요, 이제 2011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지난 정권 때는 1기가 운영이 된 거죠. 임기는 얼마입니까? 제가 된 건 이제 임기 3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3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실제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사실상 그 일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또 안전기능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독립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이번 정권으로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통령 직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장관급이었죠. 근데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로 바꿨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국무총리로 된 게 아니고 그 미래창조과학부 이름도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미래부라고 하죠. 미래부라고 하죠. 그 미래부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미래부가 과거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또 원자력 진흥하고 규제가 다시 합쳐지는 옛날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야당도 반대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직은
대통령 직속은 바꾸지 못하고 대신에 국회에 추천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9명 중에서 5명은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예. 4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의회가 실제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내용을 보고받고 또 예. 의회의 추천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부담스럽지만 이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의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바꾸면 기능에서 국회 추천 기능이 4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2명은 여당, 2명은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당 추천 몫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야당 추천 몫이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김 의원 네. 이렇게 두 분인데 네. 뭐 아시는 분은 또 두 분을 잘 아실 수도 있지만은 또 청취자 중에서는 두 분이 좀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김 의원 두 분 다 성이 김씨입니다만은 김익중 교수와 김 의원 두 분 다 그동안 해오신 일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이 훨씬 많겠죠. 일단은 김익중 교수님은 동국대 의대 교수이고요. 이분이 그 경주에 있는 동대 캠퍼스의 의대 교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경주의 그 경주 방패장이 건설되는 과정에 사실 이제 경주 방패장이 건설되면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탈핵 운동에 뛰어들게 되셨고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뭐 너무나 열심히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을 강의를 하시고 예. 계시죠. 그때 이분은 특히 이제 의대 교수로서 방사능 미치는 건강 영향 예. 이런 부분에서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저는 1988년도에 제 고향이 울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북 울진이 원전 지금 6개가 가동 중에 있고 또 건설 중인 원전도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뭐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친척들이 다 울진에 살아요. 그리고 울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고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원전 반경 5km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고향에 갈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88년도에 제가 이제 울진 반핵운동 청년협의회라는 걸 뭐 저희 후배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된 게 이 시작이고 예. 제가 이제 89년부터는 지금 제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에너지 기후위원장으로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의 예전 이름이 공해추방운동연합이었어요. 그렇죠. 공출연. 예. 네. 거기서 89년부터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예. 뭐 중간에는 뭐 구롭도나 안면도나 또 뭐 전국에 있는 팩폐기장 반대 운동에 뭐 열심히 참여해 왔고 또 예. 그 일을 해 왔고 또 뭐 그 일만 한 건 아니고요. 예. 동강 동강, 살리기 예. 운동 그다음에 뭐 골프장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운동 초창기 세대이기 때문에 예. 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어서 2005년도에는 사무총장도 했고요. 환경연합에서. 예, 그러셨군요. 또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이 핵 문제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두 분이 우리 원전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즉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오늘 나오신 이 김 의원님 두 분을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지난 13일 네. 조선일보는 새 원자력 안전위원회 반원전 운동가 포함 논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든 생각은요. 저희는 2명이 추천되는 거는 이렇게 다 소문이 났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를 추천할 때 저희 시민사회에서 누가 좋을까 이렇게 벌써 논의를 했고 굉장히 공론화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추천을 해서 그 야당 민주당에다가 의견을 줬을 때도 이미 다 알려졌었고요. 예.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2분이 누가 됐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뭐 저는 그건 자세히는 모르는데 국회에 이제 의결을 하려면 그 전전날인가 뭐 이렇게 올려야 되나 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기 전날인가 뭐 전전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누가 추천이 됐다는 걸 하루 전에 안 것 같아요. 예. 딴 데도 알려줬고. 그런데 그러니까 논란이 된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다라는 거는 뭐 공론화도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쎄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그날 표결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또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4조에 예. 제4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걸 보면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래야 되겠죠. 예, 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듣기에 저희가 지금 원자력 또는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이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자력 쪽이고 특히 우리 김익진 교수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이쪽으로 그렇죠. 바로 저는 또 와닿네요. 환경이죠. 네, 환경이고요. 원자력하고 딱 떨어지네요.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쪽에서 임명하려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명위원회에서 취지에 부합하네요.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자들은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바로 당일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결국 합니다. 조선일보는 원전론자들이군요. 이런 기사의 성격으로 본다면요. 추정컨대. 그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사실 그날 일면에 반원전 인사 논란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위원회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들어가서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설에도 쓰고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인가 보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가서 뭐 막 이렇게 들어가서 뭐 원자력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일보다는 정치 투쟁에 삼을 것이다. 막 이렇게 사설에 썼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소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본문에는 그 원전 비리 사태가 사실상 뭐 이렇게 원자력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원자력 마피아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 본문과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로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 소위 말하면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예.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바꿔 말하면 그런 얘기네요.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서 뭐 본분은 안 하시고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 투쟁하고 그러실 겁니까?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저는 않아요? 사실 이 일을 계속 해왔고 국내의 원자력계가 너무나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안전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예.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탈핵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긴 했지만은 9명 중에 두 명이어서 수적 열쇠가 부족하기도 하고 할 뿐더러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뭐 김 의원께서는 모친도 그 울진에 네.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부산 고리 원전 주변에 있는 분하고도 전화가 먼저 왔지만 예. 또 영광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하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도 그렇고 밀착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 주민의 입장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불안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 안전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힘이 닿는 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많이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김혜정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고질적인 원전 비리가 혹자는 원전 마피아에서 비롯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원전 마피아라고 하니까 어떤 때를 얘기할 텐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총칭한 것입니까? 그 사실은 이 마피아라는 말이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써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전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언론도 막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제가 쓰고 되게 있네요. 놀랐는데요. 예. 저는 첫 번째는 이 마피아라는 말이 막 횡행하면서 실제로 본질이 없어질까 제일 좀 우려가 돼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사태가 하나의 바람처럼 지나가고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제일 좀 걱정스럽고,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예.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마피아가 실체가 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원전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걸 파헤쳐서 예. 구조를 개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말이 나온 거는 이제 원자력 공학자 출신들이 사실은, 원자력, 뭐라 그럴까요. 한수원 같이 원자력 사업에도 존재를 하고, 예. 또 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예.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미래창조과학부처럼 원자력을 진흥하는 R&D 하는 예. 그런 데도 있고, 또 이제 규제기관이 있어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런 데도 가 있고, 또 학계에는 또 이런 사람을 양성해가지고, 예. 이 교수들이 본인들도 가거나 또 학생을 내보내. 자문도 하고. 네네. 예. 그렇게 자문을 넘어서 사실 원자력 공학자 출신들이 안전규제기관, 또 원자력위원회처럼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 이런 데 다 가 계세요. 한과 출신들이 온갖 걸 다 하는군요. 그렇고 이제 또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예. 교육과학 분과로 들어갔던 장순원 교수라는 그분이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인데, 예. 이분이 행보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과학기술 자문회의, 그다음 또 원자력 진흥기관이 원자력 연구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학계와 산학계와 또 정부 부처 이런 데를 망라해서 이분들이 사실상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데, 또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확산하는데 역할을 해오셨죠.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폐쇄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런 데를 장악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래서 마피아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예, 그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모인 토론회나 그건 제가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지난 14일 날 토론회가 있었죠. 예, 그게 말고 국회에서. 옛날에도 예. 이분들이 이렇게 모인 토론에서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다. 근데 패밀리는 남이 들으면 그게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피아도 자기네끼리 패밀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근데 예. 성함을 얘기하고 싶지만 참는데,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들었어요. 예. 한 300명 정도 모인 토론회장에서 우리는 패밀리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사실 학자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여러 기관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학자의 신분으로,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원자력 연구 관련한 학계 이런 모든 전반에 자기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예.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막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반핵운동이 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수원이지만 예전에는 한전이 원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전의 사장이나 그 책임자에게 걱정 말고 해라, 예정대로. 그러면 내가 다 뒤에서 밀겠다. 우리 패밀리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말로 된 거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이렇게만 가져가는 건 이 문제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계는 비단 원자력 공학자들만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 규제기관, 언론계 다 있지만 지금은 지방 정부도 예. 또 일부 지역 주민들까지 다 가담하고 그렇군요. 많은 언론이 사실은 원자력을 홍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해줬죠. 왜냐하면 여기에 광고를 주면서 예, 광고를 세죠 또. 예. 광고 엄청나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서울대 핵공학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저기에 말려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도록 또는 이익을 보는 많은 집단이 이 원자력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마피아 이런 문제로 오히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책임 본질을 회피해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국민방송 같은 데에서는 예, 잘 그렇게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하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 여기 표현하면 섹시한 예. 적이잖아요. 예. 여론을 예, 몰아갈 수 마피아 막 있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존을. 그 제가 뭐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계속 저보고 그렇게 답하도록 얘기하는 언론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언론이 만약에 마피아라면 동의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한편 가장 앞장서서 원전이 대안이다. 언론도 일부 마피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울대 핵공학자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뿌리 깊게 원자력을 이용하고 원자력 산업부터 이해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경제적 이익과 이런 것을 얻는 집단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카르텔로. 예, 카르텔로 바로 네. 지금 이제 이른바 핵 카르텔이라고도 네. 하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핵 카르텔이라는 네.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핵 카르텔이 특유의 결집력과 재정 능력으로 우리나라 핵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중앙 정부에서부터 지역 주민, 아까 말씀하신 언론까지 광범위하게 장악해 왔다는 이런 주장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원자력 마피아의 핵심은 역시 그러나 이제 또 원자력 공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과 관련된 이제 정책 기반자 또는 진흥업자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런 뭐 지역 지자체 이렇게 언론 이렇게 먹이 사슬처럼 얽혀 있는 그 큰 덩어리를 마피아로 봐야 된다는 거시적인 차원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네네. 예. 원전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네. 우리도 기술을 선진국에서 도입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원전 관리, 원전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하나 더 설명드려도 하나 될까요? 보태십시오. 네. 빠진 게 예. 있으시면. 예. 예. 그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마피아 이런 거에서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 지금까지 수습이 안 됐어요. 예. 언제 될지도 몰라요. 원자력 발전소 4기가 폭발했는데 그중에 3기는 아직도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예. 한 기는 다시 뭐 지진이나 뭐 쓰나미가 일어나면 추가로 지금 그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중에서 어떤 과학기술이 사고가 난 지 2년 반이 다 돼가도록 참 무섭네요.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접근조차 못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원자력이라는 기술 자체가 위험한 기술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사실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자 출신으로 친원자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메르켈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본인이 딱 판단한 거죠. 예. 내가 이게 지금 이 탈원전 발언을 안 하면 내 정치적인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예.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그랬어요. 그분조차도 일본처럼 안전 매뉴얼이 잘 돼 있고 고도로 그 선진화된 산업 국가에서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다. 이렇게 자기가 천명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 8기를 폐쇄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예. 가동 중인 걸.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독일은 체르노빌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었지만 또 막 이렇게 탈원전 해야 된다고 하다가 다시 그거 막 연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후쿠시마 이후에 완전히 이제 선회를 하고 예. 포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그 사고를 두고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번에 뭐 원전 비리 사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부품이 250만 개 이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수원도 누누이 말했어요. 우리 그 어떤 부품이 가짜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하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부품 어디 하나가 고장 나고 가짜 뭐 품질 증명서 가져와도 우리가 이거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됐지만 심지어는 시험 기간조차도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는데 원안리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리도 우리 그거 제보가 없었다면 몰랐을 거다. 이거는 이 자체가 사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가짜를 갖다 줘도 나는 알 방법이 없다. 이런 거 이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본질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그 시험 기관이나 사업자나 그걸 또 시험 기관을 감독해야 할 한국전력기술 이게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돌아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요. 일본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랬어요. 목숨을 담보로 가동되는 원전은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은 결국은 국민의 목숨. 사실은 안전이 이렇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핵폐기물이 발생해요. 예. 거기서 특히 월성에 가는 거 말고 사용 해결료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 년 이상 수십만 년간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그런 물질을 내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그거의 본질적 해결 방안이 뭔가 이런 걸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피아 이런 걸로 그냥 휙 넘어갈 게 아니라. 예, 당장은 그래서 생산 원가가 싸게 치는 것 같지만은 바로 말씀하신 그 사용 후 처리 비용까지를 하면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원가도 싸지 네. 않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물어보신 일본이나 이웃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사실은 일본은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까지는 우리나라하고 같았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규제 관련 기관이 쓰나미의 파고가 높아서 실제로 전원 상실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계속 강화되는, 그러니까 규모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규제 기관들이 예고를 해왔어요. 일본에서도. 네. 예. 그런데 일본의 원전 사업자, 그러니까 동경전력이 사실상 규제기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수원이 원안이보다 힘이 세요. 그래요? 시험기관보다 슈퍼갑이죠. 왜 시험기관이 그렇게 성적서를 위조했겠어요. 그런 믿는 관계가 데가 있는 있으니까 거야. 그러겠죠.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동경전력이 규제기관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는 규제 포획이라고 그래요. 규제 포획. 예. 예. 그 규제 기관이 사실상은 이제 사업자 이런 거에 포획된 거, 독립성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의회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1년 후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론은 이건 천재가 아니다, 인재였다. 왜냐하면 일본 안에 있는 많은 규제 기관들이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동경전력이 그 얘기 듣지 않고 그냥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천재가 아니다. 인재. 이게 그 의회의 공식적인 결과 보고서예요. 그래서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는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규제 기능을 좀 강화했죠. 우리 국회에서 나중에라도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이가 정말 제 역할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원안이가 제 역할을 잘해야 되죠.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면요. 올여름에 전력 대란 이미 벌써 여러 차례 한전에서도 스스로 자인다고 했을 정도로 우려가 큰데요.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30% 이상이죠.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원전 축소나 또는 문 닫는 게 쉽지 않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전기는 많이 소모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국가 정책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을 줄이면서 대안을 찾자. 그러면 대안은 너무나 많아요. 아,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제가 아주 단적인 예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적인 예로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 54개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었어요. 54개, 예. 예. 근데 이제 4개는 폐쇄가 됐잖아요. 예. 사고가 나서. 그럼 50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2기만 재가동되고 있어요. 50개 중에서. 아, 그러면 나라가 40, 네, 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48기는 지금 2년, 거의 지금 몇 개월이에요. 벌써 오늘 6월 달이니까 3개월이 지나도록,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재 2기만 가동 중에 있어요. 가동 가능한 50기 중에서 2기만 가동 중이다. 네. 우리는 총 몇 기입니까, 지금? 23기요. 23기 23기 중에서 지금 9기 중지돼 있죠. 9기 중단요. 며칠 전까지 10기가 중단돼 있는데, 예. 그것도 바꿔 말하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예. 그 중에 뭐 한 40% 정도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게 2시, 5시 전력 피크 타임만 잘 조절하면 돼요. 예. 2011년인가? 제가 지금 하도 세월이 빨리 가가지고 그때 정부 주도로 20분간 정전 훈련한 적 있어요. 예. 20분, 단 20분간. 근데 그때 고리 원전 6기 분량 정도의 전력이 세이브 됐어요. 오. 그러면 우리가 2시, 5시에 예를 들어서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계예요. 이런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예. 그 산업계 안에는 자가발전기 다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원전 9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자가발전이 대형 건물이나 그 공장에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도 다 있고요. 예, 다 합치면. 예. 그러면 그러기는 전력 요금이 싸기 때문에 자가발전 안 돌려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예. 그 뭐 지금은 뭐 페널티가 너무 싸니까 그냥 벌금 내고 말아요. 벌금 내고 말죠. 예.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니네가 싼 전기요금으로 이걸 돌리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은 우리가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산업계야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나 갔다 그러면 그거를 가동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23기 중에서 현재 9기가 가동 중단이고 14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14기를 다 중단시켜도 뭐 블랙데이와 같은 그런 현상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요. 아니, 그거는 뭐. 산업계가 뭐 나라가 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예를 말씀드린 건데, 예, 일본은 일본의,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48기가 중단이 됐잖아요. 예. 한꺼번에 중단 안 하는 건지 점차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그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국민의 절전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절전 목표가 15%인데 23%까지 국민들이 더 절전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가발전. 예.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원전을 대체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결국 정부의 의지인 거죠.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원전을 줄여야 되겠고 또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계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뭐 예. 국민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따라달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할 의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론조사에도 원전 줄인 다음에 우리 에너지 절전하겠다 이런 국민들이 무려 80% 이상이에요. 예. 88%인가 나왔어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예.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일반인들은 대체 에너지가 기술이 제법 발달돼서 상당한 율이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나오셨던 또 다른 한 전문가에 따르면 2%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지 기억이 나는데요. 2% 이하죠. 2% 이하입니까? 네. 왜냐하면 예. 거기는 뭐 폐열 이런 것도 포함돼 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대체 에너지나 뭐 신재생 대체 에너지 다 같은 얘기죠. 뭐 네네네. 왜 이걸 우리는 재생 가능 하는데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왜 이 일에는 그렇게 국가의 투자나
이 성취율이 이렇게 미약합니까? 그건 결국 예산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은 결국 원전 마피아들이 지고 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 녹색에너지 연구원 아직 이름 정확히 제 플레임 기억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할 연구원장도 원자 핵공학과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요 제가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독일은 예. 원전을 8기를 한꺼번에 폐쇄했잖아요. 전체 예. 17기 중에서. 자, 시간이 다 되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 해 네. 주십시오. 겸사로 해서. 네. 지난 2012년에 그 원전에 투자한 비용, 세계적으로요. 예. 146억 달러였어요. 예. 그런데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한 비용 2,700억 달러였어요. 무려 약 20배. 예.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미 망한 산업이고요.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책을 전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도 재생가능 에너지는 꿈 같은 얘기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27년이 지난 지금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현재의 성장 동력이고 예. 원전은 망한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채택하고 육성하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원전을 택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 방향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나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안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또 장차 우리 전력의 어떤 정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자, 최종적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그런 의지 같은 것이 우리의 국민의 안전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네. 예, 자 김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야당 몫으로 추천된 김혜정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